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일명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법안 이렇게 불리더군요. 최근 공공기관 그 낙하산 인사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관광공사, 뭐 주택공사, 가스공사, 네. 도로공사, 뭐 되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군사 정권 때는 함께했던 사람들, 군 출신들 갖다 내려보내서 낙하산이라고 했고, 예. 또 우리 김영삼 정권 때는 이제 민주산악회 산에 같이 가셨던 분들 갖다가 내려보낸다고 해서 등산화 인사라고 했죠. 네. 지금 이제 원체 그 낙하산 인사라고 한 것이 익숙해갖고 예. 통상 이제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새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만 네.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120명 정도가 대선 캠프에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은 당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이사장, 이사 혹은 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임원이라 하면은 주로 어떤 직책들이 해당이 되는지 또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도로공사 사장이다.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사장이라고도 하죠.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또 그다음에 감사가 있죠. 감사는 이제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살펴보는 사람이죠. 감시하는 네. 사람인데 예. 내부 감사이죠. 네.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의 장희윤 씨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예, 방송인이었는데 예. 네. 이제 감사로 내려가서 대통령 선거 때 신세졌던 것을 감사해 하기 위해서 감사로 내보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되게 공공기관이 한 360개 정도 되고 네. 거기에 이사장, 감사를 갖다 더하면 우선 뭐 700여 명이 넘고 네. 또 이사까지 합치면 이사는 뭐 기관마다 숫자가 좀 폭이 좀 다양하니까 네. 1,000명, 2,000명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대표, 뭔가 이사장, 이사, 뭐 왠지 이런 분들은 월급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감사들도 제법 그 보수를 받습니까? 대략. 기관마다 다르지만 네. 뭐 적게 주는 기관 같은 경우 조금 재정이 약하고 네네. 힘이 없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뭐 최저 한 1억 원 정도 되고 많이 연간? 많이 받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4억, 5억도 받죠. 1년 그러니까 되게 동안에요?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어. 지원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못한 인사가 가서 CEO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근 감사. 상근이군요. 예. 여튼 굉장한 보수를 받는군요. 자, 그럼 이런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온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일종의 보훈 인사죠. 네. 선거를 치르면서 네.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군사 정권 때는 군 출신, 장성 출신들이 많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정치인들이죠. 당에서 당뇨로 생활했거나 네. 아니면 뭐 지구당 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캠프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갖다가 내려보내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근거는 이렇게 포장이 되죠. 정치인들이 가야지만 힘이 있어서 개혁도 할 수 있고 예. 또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공공기관을 살릴 수도 있고 네.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만 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네네. 또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가갖고 공기업이 개혁됐다 네. 하고 화제가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영 실태를 갖다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네네. 이런 그 낙하산 인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럼 낙하산 인사는
지금의 정권 말고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그전에 네. 뭐 김영삼 정권, 노태우 예. 정권, 전두환 정권 때도 있었죠. 그냥 관행처럼 이어져 왔군요. 그래서 항상 또 지금 정권이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그 당시에 네.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정권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더 심했죠. 그랬고. 더 심했고 지금 박근혜 정권은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어떤 낙하산 인사의 규모보다 더 1년 사이에 더 많아진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황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네. 현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뭐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뭐 경륜이 있는 자 네. 중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호하군요. 예. 네. 뭐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해당 분야에 식견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신문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보면 일정한 정도 식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제한을 하자. 해당 분야에서 적어도 한 5년 이상 정도는 일해봤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한다 예. 하면은 좀 제한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네. 중에서도 해당 네.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분야에서 일하다가 또 정치권에 입문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네. 상대적으로 좀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아주 그냥 무차별적인 낙하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하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 제한에 관한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사위원회 네. 내용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음흠. 누가 무슨 이유로 추천했고 네. 또 심사할 때 무엇을 살펴봤는지를 갖다가 국회에서는 적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개 어떤 식이냐면 가령 인사위원장을 장관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차관이나 뭐 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차관한테 되게 주문을 주죠. 쪽지를 주죠. 네. 그럼 이제 인사위원들이 되게 이렇게 하다가 그 차관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살펴가면서 혹은 또 자기들이 어떤 로비를 받아서 두세 명이 담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기록을 공개되면 네. 그런 것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격 요건 부분에서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면은 식견이 있는 자라는 굉장히 다수로부터 확 줄어드는데 낙하산 인사 근절 효과라고 할까 어느 정도나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시행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풀 자체가 네. 지금의 어떤 그 식견이 있는 자, 경륜이 있는 자로 하게 되면 풀 자체가 뭐 무제한적이 될 수가 있고 네. 결국 친서관계, 인간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해당 분야에 학계에 있었든 뭐 언론계에 있었든 네. 뭐 혹은 관에 있었든 혹은 뭐 해당 공기업에 있었든 그런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 너무 규정을 강하게 해서 해당 분야에서 뭐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해당 공기업에서밖에 올라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사실은 또 그걸 한솥밥 먹던 식구들 갖다 개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한 5년 이상 정도로 해놨습니다. 네네. 근데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기업 개혁을 하는 데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간의 설명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런 힘 없이 전문성만 있는 것이 그럼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최고의 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정치권에서 오게 되면 네. 가령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천문학적인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수자원 공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정부 예산에서 3천억 원씩을 갖다가 그 원리금 상환하는데 앞으로 수십 년을 갖다가 채워줘야 합니다. 네. 정치인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버텨낼 힘은 없겠지만 정치인 같으면 물론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사장은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더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 왜? 신세를 졌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한다면 역으로 네. 또 그 사람도 신세를 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지금 부채를 갖다가 키워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을 갖다가 제어하려면 전문가의 논리로 전문가의 어떤 그 이론으로 그것을 갖다 막아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뭐 가급적 전문성도 있고 약간의 정치력도 있다면 더 좋겠지만 골라내긴 쉽지 않겠군요. 네. 네. 자, 다음으로 인사 문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임원 추천 회의록 요거를 6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했는데 지금은 전면 공개가 안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얼마 이상이 지나거나 어떤 권한을 가지면 볼 수 있습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현재 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혹은 네.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혹은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아, 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만 네. 국회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우선해서 국회가 의결하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언급되는 임원 추천 위원회라는 곳은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 사람을? 예시를 한 이사장 혹은 사장, 네네. 이사, 감사, 대개 임원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네. 이런 분들에 관한 그 추천위원회 갖다 만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그냥 찍어내렸죠. 그냥 임명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중간 다리를 갖다가 경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추천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추천을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된 회의가 있는 것이죠. 네네. 회의록을 공개하면 아무래도 좀 위축되겠군요. 뭘 좀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가 아, 있죠. 어떤 왜냐하면 부작용? 개인에 대한 평가, 네. 신상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갖다가 해칠 수가 있죠. 네. 대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네. 우리 국회나 다른 일반 사회에서도 네. 우리가 그 사람 선출에 관한 것은 비공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지만 편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공개하지만 네. 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가 갖다 원칙으로 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네. 비공개를 전제로 네네. 국회의원한테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판단할 수 있게. 네네. 뭐 그런 절충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개정안 안에 공개 예외 조항이 포함돼 네, 이제 있습니다. 아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든가 또 국회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다든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말씀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네. 네. 작년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네. 많은 그 청문위원들이 네. 그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음. 혹시 거기가 어떤 재산의 어떤 분산처가 아니냐 하는 네. 의혹을 가졌는데 예. 이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은 공개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공직자윤리법에. 예. 또 공직자인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 같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럴 경우 조금 부담되는 측면도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네. 정치적 타협으로 그러면 위원들끼리 살펴보자. 아하.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네.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자. 그래서 네.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4.16 세월호 사고 이후에 네. 이제 관피아를 척결하자,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자, 뭐 각종 네. 개혁을 하자 하는 요구가 빗발쳤고 또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여야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국회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의 법들은 네. 그러니까 4.16 이전과 4.16 이후를 바꾸겠다는 법들은 다 묶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6월에 발의하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이제 짚어볼 겁니다. 현재 그 공공기관에 각종 뭐 여러 가지 이름의 위원회들이 있던데요. 주로 어떤 위원회들이 있고 대략 그 숫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제재를 하는 것이죠. 네. 징계, 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뭐 원자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네. 뭐 수없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은행 지주사 회장하고 은행장 징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랬죠. 누구나 다 중징계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또 감독원장이 네. 입장을 천명한 바 있는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경징계로 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공개가 돼야 한다. 얼마나 그 로비가 심했으면 사회적으로 다 중징계 대상이라고 했는데 네. 경징계로 끝났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자 하는 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위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지, 혹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덮어졌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자유로운 심의를 할 수가 있도록 네.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다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이 공개됐을 때 이 막 인신 공격적인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회의록 네. 갖다 공개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가끔 이제 국회에서 격렬하게 논쟁 끝에 공개하도록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은 그러니까 위원들의 이름은 가리고 네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게 그거는 이렇게 가리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은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그 방어 논리는 그건데 네. 그동안 그러면은 각종 위원회가 지금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제 역할을 했느냐라고 볼 때는 이제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각각 개인이 자기의 양심과 네. 소신과 이성에 따라 판단했다고 한다면 네.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공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일상화되다 보면 때로는 마녀 사냥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제 공개 토론한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기간 동안에 공개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죠. 회의록, 속기록, 녹음 기록 등 네. 지금은 이제 뭐 아예 그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네. 공개하도록 하고 네. 왜냐하면 6개월, 1년 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미 사회적으로 다 그 아. 파장이 지나가잖아요. 예, 예.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를 해봤자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그 내부에서 네.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3분의 2 이상이 네. 공개의 어떤 그 지연을 네. 요구한다면 한 번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더 유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국민들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두 건의 개정안과 더불어서 또 준비 중이신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조만간 정부가 이제 주민등록법 네. 개정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부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강의 농부도 한국 사람 주민등록번호 몇 개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20대, 40대 인구의 80% 네.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에 다 노출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예. 그래서 한 번 공개된 일련 번호는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그 임의 번호로 좀 체계를 바꾸고 뭐 보장 사회보험 뭐 이런 거에 필요한 네. 목적별 번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크릿 넘버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왜 이미 본인께 노출돼 갖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 임의 번호로 좀 바꾸는 그런 개정안을 갖다 제출한 바 있고 네. 이번에 정부에서 그 개정안을 좀 반영해서 네. 입장을 정책을 발표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